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휴가를 가셔서 네. 휴가 되게 자주 가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다, 딴지. 녹화를 빨리 마치고 퇴근을 하고 싶어서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지희 아나운서님께서 네. 첫 번째 사연 부탁드릴게요. 네, 폭행당하고 이혼까지 당하게 돼 지혜갑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사귀다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남편과 사귀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쳤었죠. 저도 제가 나쁜 년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때는 결혼을 해 한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당연히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이가 클수록 얼굴에서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기뻐야 하는데 점점 더 불안해져 왔습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와. 그리고 지난주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뼈와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끔찍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맞는 동안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겁에 질려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묻지도 못했죠. 이유는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한참 때리다가 지쳤는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몰래 유전자 감식을 했다더라고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때리지 않을 테니 제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울면서 남자친구의 존재를 고백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를 생각해 그나마 며칠 동안의 말미를 주겠다고 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에게 연락해 솔직히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이는 맡겼고 저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혼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인정합니다. 남편을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당하면 저와 아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의지가 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맞을 짓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폭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순 없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순 없나요? 전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 얼마 전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혹시 이 사실을 알려서 남자친구도 이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요? 저에 대한 욕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연자분이 책임질 일은 없지 않을까. 결혼 후에 뭐 둘이 따로 관계를 가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엄청 이게 날벼락 그냥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막 너무 행복하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일 텐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면 혼자가 모두 불법적인 성인 소비를 한 결과 받게 된 결과죠. 불법적인 성의 소비. 그러게 왜 결혼 전에 불법적인 성애 소비를 했느냐. 뭐 일단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게 혼전 성관계 때 피임에 대한 문제예요. 현 남편이랑도 마찬가지지만 전 남자친구랑도 관계를 때 피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본인이 몰라. 둘 다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죄, 피임을 안 한 죄. 불법적인 성의 소비를 한 죄, 네. 피임을 안 한 죄. 피임을 안 했다에 이어서 네. 질내사정이라고 네. 하죠? 네네네. 그거를 양쪽과 다 했다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너무 겁이 없으시다. 그리고 되게 의아한 점은 분명히 이렇게 시기가 겹치게 만났으면은 남편의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도 조금. 왜냐면은 누구의 아이지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봤을 만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죠? 시기가. 이 정도로 안 겹쳤으면은 뭐 누구의 아이인 건 확실했을 텐데 뭔가 시기가 상당히 겹쳤던 것 같은데 애가 생겼을 때 뭔가 그런 확인을 해야 됐어야 되지 않나. 맞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들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연에는 당연히 지금 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일단 하나씩 변호사님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현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은 건 말이 안 되죠. 전혀 없죠.
그렇죠. 이게 현 남편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좀 복잡한데요. 엄마는 엄마의 신체 일부에서 이제 분리되는 거니까 아빠는 모르니까 엄마의 법률상 남편을 아빠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되냐고 하면은 그렇죠. 그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엄마 남편이 아버지를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출생신고 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사람이 아빠가 되는 거죠.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이 지금 유전자 감식을 해서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못 받죠.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애기를 생부 상대에서 인지 청구를 하고 거기서 받아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양육비는 생부에게서 받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받아내야죠. 근데 호적에는 이미 이 원래 남편에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럼 이걸 또 가족관계 분리하는 등록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 2008년부터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출생 신고를 하면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 불 안에 이제 엄마 남편이 기록이 되는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정되면 불 안이 지워지고 그 아버지에는 자란이 없어지죠. 그 생불 상대로 인지를 하면 거기 다시 이제 부가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지금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전 남자친구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사연자님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거 이건 생각할 여유가 없다. 네. 아. 전 남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일부 서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건 알겠지만 이 애는 너의 애다. 앞으로 어떡할래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시점에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엄마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지청구소를 제기하고 나서 친자로 등재가 돼야지만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양육비를 법원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지만 얘는 너 애가 맞다. 그래서 너가 양육비를 주는 게 좋겠다. 안 주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양육비를 너가 그냥 주겠다면 그냥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어떤 확인된 양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주면 그만이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안 주는 순간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야 돼서 어차피 이거는 받으려면은 2단계의 소송이 필요해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확정해 놓아야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최소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훗날 자신의 이제 이복 동생들과 동생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상속 문제까지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엄마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혼자 임신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는데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둘이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졌는데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이 여성분이 빠르게 이 사실혼 관계지만 사실혼 해소의 소를 제기해서 그 의자를 받으면서 그 혼인에 들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남자 측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긴급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서 아이 양육비도 그냥 조정 조서로 끝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끝냈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다시 2번째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친부가 되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출생할 때 이르러서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다. 굳이 만나지 않을 저 사람에게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그런 공동으로 하고 싶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겠다. 그래서 혼자 키우다가 보니까 양육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50만 원. 그리고 그 남자가 사실 월급이 굉장히 많고 생활이 유복한 남자였는데 이 아이를 만 19세까지 50만 원으로 키운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증액 소송을 했는데 아이가 친자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맞아서 코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보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게 유리하게 적용을 할 만한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이혼 사유가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죠. 이게 갈뼈에 금이 갔고 코뼈가 부러졌대요. 부러지고 손가락뼈도 부러지고 이 정도면 상해인데 가정폭력으로 이혼 사유가 될 것이고 남자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가정 불화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간에
쌍방 귀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귀책이 되지만 그 위자료는 이럴 경우에 법원에서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1대 100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보시나요, 안 변호사님? 이혼 사유에 되게 대한 위자료.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 경우 남편을 대리한다면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거를 네. 안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렵다면서요. 또 남편에게 제의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꽤 됐잖아요. 지금 3년. 3년이나 됐기 안지로부터 때문에. 됐죠. 그렇죠. 안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아, 유전자 검사 결과 받아보고 이제 그러고 알았다. 3개월 전에는 그러면 소송을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취소 소송이? 일단 소를 제기할 수는 있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속였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비의 자식이라고 속여서 비가 결혼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입증은 쉽지는 않을 수는 있고 이쪽도 몰랐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혼인 취소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 프레임인 차원에서 주의적으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도 한 5천 정도를 청구를 하고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그리고 저는 이 경우에 그 부당이득 반환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부당이득. 사연자는 지금 여성분이라는 그렇게 지금 할수 약간 있다는 거죠. 남편분 사연을 그러니까. 보낸 걸로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왜냐면 이게 자꾸 마음이 가거든요. 본인 사람 남자거든.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이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연을 계기로 그러면 이제 엄 변호사님은 사연자분께 이제 반대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대비를 라는 해야지, 것을. 대비를 아. 근데 네. 제가 이 사연 주신 분이라면은 남편을 상대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합의금을 좀 받고 위자료를 받고 치료비 그다음에 내가 맞아서 병원에 있는 동안 돈을 못 버는 것 위자료 그거는 이제 뭐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은 글쎄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만해서 서로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알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우겨서 한 건 잘못이고 또 중간에 아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먼저 유전 검사를 해서 남편한테 그때 이제 이실직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뭐 먼저. 그런 잘못이 있고 또 남편은 어쨌든 맞을 짓이라는 건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걸 때린 거는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위자료는 쌍방 다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그 첫 번째 키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죠. 남편 처분만 따를 수밖에는 그죠. 그리고 아이 생부를 상대로 해서 인지소송을 확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니애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 전 남친의 아이라는 것도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쪽 되죠.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유전자 검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싫으면 앞으로 내가 소를 제기해서 당신 처가 알게 난감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그때 아이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랑 너랑 둘인데 네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 나는 일을 키워서 너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친부를 알고 싶은 거다. 근데 네가 협조를 하면 타협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생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양인비를 판결을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한 150만 원 정도를 주면 인지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연이 전체적으로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이 전 남자친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전 남자친구가 악의를 가지고 이 여자분이랑 만나다가 뭐 뭔가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애하다가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여자친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아이 생부. 생부지만 의도하지 않았었던 거죠. 전혀 몰랐던 사실인 거죠. 그 성관계를 하고 피임을 안 했다는 게 의도를 한 거죠. 감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죽을 죄까지 이제 당연히 자신이 뿌려놓은 씨에 대한 책임을 너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했으면은 아. 언젠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오히려 나는 그런 느낌이. 네, 요즘에 또 화두가 공정과 정의이기 때문에 그 공정은 좀 다른 공정 아닌가요? 공정하게 경쟁. 네. 아니 그렇죠. 공정하게 여러 정자들이 경쟁을 했잖아요. 엄청 경쟁을 했는데 딱 너의 정력에 우월했다. 경제가 우월하다는 죄로. 공정한 경쟁을 했으나 A그룹 내 경쟁이지 A그룹과 B그룹 간의 경쟁은 사실 아니지 않나요? 그거 이제 알 수 모르죠. 없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날짜가 겹칠 수 아주 근접해 있으면 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 여성분이 헷갈리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히 그냥 피임 안 하고 막 이렇게 맞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 맞아. 한쪽은 뭐라도 그냥 뭐 이렇게
밖에다가 배출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뭔가 했는데? 했을 것 같아. 제 생각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래. 아이가 그쪽에서 생겼어. 오, 맞아.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쵸, 그쵸. 조금은, 그쵸, 그쵸.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 사연을 주신 분 편들어 주려고 하는 걸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그쵸. 그 후에 네. 아이 커가는 모습이 전 남자친구랑 닮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냈던 걸로 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인생에 편리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아, 조금. 지 좋은 네. 대로. 예. 아니 근데 보통 아이가 부모님을 안 닮을 수도 있잖아요. 친자식이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남편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 이것도 저는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아이를 낳는데 부모님을 안 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난데없이 고모를 닮기도 하고. 왜냐면 맞아, 그 유전자 맞아. 풀이이기 때문에 맞아. 난데없이 친할머니를 닮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 남친을 닮았다고 하면 너무 이질적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우리 계통에는 이런 얼굴은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아예 다른 제가 한 사건 중에 제 의뢰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네. 느낌.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이러면 너무 이질적인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게 도시괴담처럼 많았잖아요. 네, 그 어떤 뭐 어디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흑인이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난리가 났다. 막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진짜 너무 힘드시겠지만 사실 이 뭐 혼인생활 3년에 뭐 이혼할 때 위자료를 떠나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재산분할 받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3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남편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집에 가서 혼인을 위해서 마련한 집이고 남편의 아이를 키웠어 3년 동안. 그러면 아무리 3년이라 그래도 이 법원에서는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아주 조금의 재산 분할이라도 해주려고 할 텐데 이거는 지금 타인의 지금 자녀를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키워줬잖아요 남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 변호사님께서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나왔던 게 이 남자는 억울한 거예요. 내 돈으로 이 아이가 오히려? 먹고 자고. 오히려 남편이 청구할 수 있다. 네, 그 남편이 정말 이 친부를 상대로 아니면은 사실은 친모를 상대로도 뭐 내가 쓰지 않아야 돈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혹시 고려해봐야겠다라고 그럼요. 하는데 혹시 네. 이거는 이제 되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뭐 비슷한 사례나 판례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여자분도 사실 몰랐던 부분이긴 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예를 들어서 알고 나서 키운 거랑 정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성 여부에 따라서 약간 좀 참작이 될 수는 있나요? 법적으로는 고의냐 과실이냐거든요. 네. 고의는 의도를 갖고 한 거고 과실은 몰랐어 이건데 형사 사건은 네. 고의만 처벌이 되고 고의만 문제가 돼요. 근데 민사는요 고의든 과실은 너의 귀책 사유다. 귀책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민사는 너의 잘못, 너의 영역에서 일어난 잘못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의든 과실이든 그렇게 민사적으로 돈 문제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 여성분이 재산 분할 여지가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임의적으로 뭔가를 뭐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줄 거 아니에요. 판사님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아예 영원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할 때 들었던 혼수 비용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알면서 일부러랑 모르고서는 그렇게 했던 거랑 그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네. 네, 그걸 뭐 그 현재 남편의 아이인 걸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그렇죠. 겹치게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건 뭐 빼도 못하죠. 사실은 그 자체는 뭐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지만 네. 성적 교섭이 그 전에 이미 그 중복적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몰랐다고 하는 거는 뭐 마침 제가 판사가 아니라 다행이지. 제가 판사면 가정법원 판사로 가시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가시면은 불법적 성에서 무조건 다 가정법원에서 유례 없이 막 무기징역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징역 나오고 막. 징역 보내버려 형사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쪽 남편을 대리한다면은 그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내가 얘 키우느라고 들어갔던 비용을 별도 손해배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청구를 아니 지금 형사처벌로 보내실 기세라니까. 형사처벌은 아니고 진짜 사연자분이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제가 오히려 이런 사연자분을 엄 변호사님께서 찾아가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엄 오히려. 변호사님이 어쨌든 간에 빈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틈을 공략하실 수 있다. 그치. 반대 케이스를 이렇게 치밀하게 세우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다. 네.
이제 제 말씀의 의도를 바꾸셨군요, 두 분이. 그래서야 화난 미소를 그렇죠. 지으시네요. 네. 오히려.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게 기술인데요. 부부관계 하나, 부부관계 2개, 요것만 남은 거니까 매우 간단한 거고 이 여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고 나 때렸으니까 돈 내놔 아니면 고소하겠다 그러면 되죠. 고소하고 사연자분 들으셨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제가 봤을 때는 엄 변호사님한테 꼭 가시기를.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이게 서울에 안 계셔도 이 사건은 그리고 변호사가 없이는 매우 힘드세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그럴 것 없이는 너무 힘들고 지금 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변호사 비용을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친부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말로 어떻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전 남자친구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네가 아이 아빠가 나라고 하면 나냐? 나는 유전자 검사 도와주지도 못하고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차단해버릴 거예요. 정말. 차단하고 싶지 않겠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쵸. 네 애다라고 하는데 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장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그 전 남자친구는 그 사람 주관적으로 뭐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니까 맞아요. 이 사건은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사건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제가 진짜 전국 어디에 계시든 엄 변호사님 찾아가라. 그래야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진짜 쥐구멍에도 볕들날을 찾아주실 분이다. 그렇게 영업팀장 역할을 하지 말라는 댓글 매우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전 남자친구의 와이프. 네. 저는 이 사람도 좀 불쌍하거든요. 불쌍하죠. 이혼 사유. 네. 제일 근데 이게 불쌍하죠. 진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왜냐면 내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애가 있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나타났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리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뭐 다툼 여지가 많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는 있죠. 그 남자의 귀책사유. 그 남자도 자신도 아이가 있는지 몰랐지만 나도 아이가 있는 남자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내 꿈은 내 아이의 아빠가 내 아이들의 아빠이기만을 바라지 그렇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아빠를 공유하는 게 아니었다. 내 평생에. 모두의 아버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영역에서 일어난 잘못이기 때문에 이건 이혼 사유다라고 해서 귀책 사유는 알든 모르든 그쪽에서 일어난 실수, 혼전 실수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거에 그러면은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남자친구분이 결혼한 그 여자분은 결혼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를 일부러 알면서 기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까지 가려면은 최소한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얘를 속여야지. 근데 이건 속이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취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 그러면. 진짜 억울하다. 불쌍해요. 이 여자분은 진짜 아니죠. 억울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 여자분이 사연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어. 몰랐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사연을 보낸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아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결혼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전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에게 의지를 하면서 뭔가 먹고 살 게 지금 막막해진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약간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오히려 전 남자친구 측에 좀 청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친부한테 양육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남편에게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이제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시면 그때 자세히 뭐 알게 되시겠지만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다만 폭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엄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면 조금 더 내가 그게 제일 가져갈 제일 수 있는 낫다. 파이가 좀 저는. 커질 수 있다. 그게 제일 낫다. 제일 현명하다. 자신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이제 제 말씀의 의도를 네. 바꾸셨군요, 두 분이.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를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2명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겹치게. 그러다가 정말 이 사연자분처럼 애가 생겼는데 네. 다만 그 분은 누구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한 분이랑 진행은 했는데 그 중간에도 할 수 있죠. 애기 낳기 전에. 알 수가 할 수 있죠. 네. 중간에 해가지고 확인했는데 다행히 결혼을 진행하는 분, 결혼하는 분이랑 그분의 친자여가지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아는 케이스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뭐 일할 터전이 있기는 한데, 일할 터져. 예. 근데 하여튼 고마운 분들이죠. 네, 뭐 고마운 부분까지는 아니고, 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좀 안타까웠던 포인트는 이제 막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거, 그 전 남친도 예상치 못했던 거, 이런 네.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전 남친에게 일단
같이 알리고 같이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전 남친이 제가 보기에도 쌩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친부이기 때문에. 일단 친부 확인부터 그럼 먼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일단은 그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엄 변호사님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네.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지 마시고요. 모두 편집해 주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한의 네. 그럼 뭐랄까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저에 대한 욕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지만 뭐 지금 와서 뭐 욕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 제일 괴로울 텐데 맞아요. 뭐 저희까지 시청자분들도 너무 과다한 질책을 네.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좀 최대한의 빠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기가 좀 사연이 오지 않을까,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거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후기를 쫙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혹시 나중에 이제 생기신다면 저희한테 후기도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의 오늘 약간 좀 멘붕됐어요 사실. 네. 처음부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네, 약간 이 사연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변호사님 두 분은 뭐 의외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상당히 저는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한 네.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해결책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요. 뭐 혹시 이분처럼 욕 먹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